안녕하세요. 시험은 다가오는데 점수는 안 나오고 아주 환장하겠네. 지난주보다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평균이 53점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난주에는 56.5점 나왔어요, 우리 학원이. 다른 학원은 지금 53점이 나왔고, 지난주 문제가. 그러면 다른 학원은 지금 53점 나온 데는 50점 미만 나오겠네, 잘하면. 좋습니다. 문제 지문이 좀 길었고요. 그 시험 수준은 지금 평균 이상만 하자고 그랬죠? 그러면 53점이면은 지금 21개, 그죠? 21개 이상을 맞춰야지 내가 지금 이제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거 미만으로 마시면 어디서 잘못되는 걸 꼭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주차인데요. 정답 부르겠습니다. 정답을 부르는 재미가 있어야죠. 예. 자, 1번, 5번입니다.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예요. 2번, 틀리면 안 되죠. 3번입니다. 3번, 2번, 4번, 5번, 5번, 1번, 6번, 2번, 7번, 1번, 8번, 4번, 9번, 1번, 10번, 3번, 11번, 3번, 12번, 1번, 13번, 2번, 14번, 2번, 15번입니다. 4번이에요. 16번, 5번, 17번, 2번, 18번, 3번, 19번, 4번, 20번, 5번. 쌍방 180. 이거 25의 기출문제였어요. 자, 21번, 5번. 22번, 3번. 23번, 4번. 24번, 1번. 25번, 2번. 26번, 4번. 27번, 2번. 28번, 3번. 29번입니다. 5번. 30번, 5번. 31번, 4번. 또 1번 쓰신 분 있죠? 예. 32번, 2번. 33번, 5번. 34번, 1번. 35번, 3번. 36번, 2번. 37번, 2번. 38번, 3번. 39번, 5번. 40번, 2번. 다음 하신 분. 오늘 기준 개수가 몇 개라고요? 21개. 제가 우리 학원 아까 여러분들 푸실 때 들어와서 시험 보시는 분들 세봤더니 딱 60분이 돼요. 60분이 시험을 보셨는데 우리 학원 합격 인원이 60명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아마 이제 4주차 최종적으로 5주차 할 때 이제 5주차 참여하시는 분들을 세보면은 그 인원이 나올 거예요. 합격 인원이. 자, 2주차까지 왔는데요. 1, 2주차 시험지를 펴놓고 연타석 틀렸다. 그 부분을 그러면 꼭 체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내가 문제 푸는 스킬이 부족했는가 이론이 부족했는가를 꼭 구분하시고, 스킬이 부족했다면 오답 노트 만들어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용어의 정의. 정통 문제 갑니다. 단순형 문제였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잠깐 기억을 살려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용어의 정의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6가지. 첫 번째 중개라 함은 뭐로 출발해야 돼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꼭 나와야 되죠.
이것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였고, 글자 한 글자 넣습니다. 중개업정이에요. 중개업은 뭐로 출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용어의 정의예요. 개업공사라 하면 뭐만 나와야 돼요? 개설, 등록.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인중개사 정의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의는 뭐만 나와야 돼요? 자격, 취득. 문제를 풀면서 이걸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이것만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기억하자고 했죠.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은 출발을 뭘로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다음에 단순 업무 보조로 한 말이 꼭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1번 문제 물어본 건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X 나가야 되죠. 그냥.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하여 그랬죠. 이것도 틀렸어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또는 법제 3조에서 정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또 틀렸죠.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세 군데나 틀렸고요. 2번 지문이에요. 개업공사라 하면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빠져야 되죠. 틀렸고. 다음 3번 지문이에요. 소속공사라 하면 법인인 개업공사에게 이렇게 나왔죠. 틀렸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법인인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되어 단순 중개업무를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가 포함되죠. 다음 4번 지문.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바로 X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사성은 당연히 할 수 없고요. 다음에 5번 지문.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일정 보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1번 틀리신 분은 처음부터 다시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암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스킬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틀리신 분은.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꼭 명심해야 돼요. 이런 단순형의 문제는 떠올리면서 읽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개업공사라 하면 등록만 나와야 되고 공인중개사라 하면 자격취득만 나와야 되고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소속공사란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개 네 가지 요소죠. 물, 당사자, 권리의 득실 변경이, 알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로 출발한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세 가지 요소다. 세 글자니까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1번에 취약하신 분은 내가 암기가 덜 됐는가 스킬이 부족했는가를 꼭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스킬이 부족해요. 1번 문제의 유형을.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고 2번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판례 태도를 묻는 문제였는데 1번은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사회 통념상 나오면 좋은 말이니까 이거 무조건 맞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지문입니다. 권리금은 이건 알아요. 이거 중개하더라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맞고 3번 지문 아주 잘 내는 지문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또는 컨설팅에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해도 모두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 쳤어야 되고요. 4번입니다. 이거 이제 그거였죠. 지난주에 우리가 연습했던 게 우리 상행위는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이다 아니다? 상행이다. 그래서 그거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하자고 그랬고 이 판례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행위는 상행이기 때문에 이 상행위인 중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개공이 보증각서 써준 거예요. 잔금 지급 안 하면 내가 대신 지급할게 하고 써준 겁니다. 그럼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지문일 거다 하고 3번에 정답 배치하고 4번은 읽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열심히 꼭 읽어봤죠 또.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보증각서를 써준 행위도 상행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참고해 두시고 다음에 5번 지문은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이거. 최근 시험에서 중개의정에서 말하는 그 권리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판례 태도인데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들어가는 거 맞죠? 이게 그러면 중개대상인 권리에는 모든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OX? X예요. 질권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근데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질권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나갑니다. 정통 중개상물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등기한 20개 집단이 뭐예요? 임목. 등기한 20개 집단이 임목이죠. 그럼 20개 집단은 등기가 돼 있거나 명의명목 돼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5 기억은 이제 해당합니다. 광업권 X라는 거 알아요?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유증 도로 예정지입니다. 도로 예정지 돼야 안 돼요? 사유지라고 했으니까 되는 거죠. 5 공법상 제한,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다음 가등기 담보권 됩니까? 예, 되죠. 저당권과 동일한 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주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입니다. 역시 X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매입니다. 중개상 돼요 안 돼요? 경매 중개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멈칫멈칫 하시면 안 되죠. 상속, 경매, 판결 모두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입 여지가 없죠. 그러나 주의할 점은 상속된 토지라고 나온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라고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은 토지 역시 되는 거죠. 근데 판결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경매 자체도 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상속도 개입 여지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증여 개입 여지가 없죠. 증여 중개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중개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개? 3개였어요. 그래서 역시 아닌 것도 3개, 해당하는 것도 3개인데 3개가 2번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옮겨 적을 때 이제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몇 개냐 이 문제.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역시 기본 문제였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나갑니다. 공인인증서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미성년자 공인인증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틀렸고 2번 지문입니다. 공인인증서가 공인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즉시 공인인증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거 틀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자격 취소 사유 있지 않습니까? 자격 취소 사유는 부양정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했을 때,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사가 이중 소속을 했어요. 그럼 이때는 자격을 취소합니다. 다음에 이거 징역형 선고인데 이게 무슨 법 위반이에요? 이 법. 공사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자격 취소하는데 이때 징역형의 선고에 집행유예가 포함된다겠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법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가 돼야지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지 이걸 받았다 하더라도 즉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3번 지문 역시 2번 지문 틀렸습니다. 다음 이제 3번 지문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될 지문이죠. 자격 취소 시에만 증을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정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며칠 내에 반납한다? 7일 내. 다음에 자격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사항이죠 이거. 다른 시도에 통보하고. 정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부분은 연습을 했죠. 자,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지문입니다. 자, 이거는 요런 지문이 이제 22회 땐가 한번 떴었는데 요 지문이 뜨게 되면 수험표 뒤집어 보시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접수를 취소하면 언제까지 취소했을 때 이거 반음 돌려받을 수 있나요? 10일 전. 10일 전까지죠. 10일 전까지니까 그러면 시험 시행일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했어요.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줍니다. 나아가서 시험장에 안 갔습니다.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그러니까 10일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10월 26일 날 보시잖아요. 맞죠? 11.6. 그래서 이제 10월 26일 날 보시는데 접수를 취소하실 분들은 10월 16일 밤 12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50%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4번 역시 틀렸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어요.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하면. 그럼 5번 지문.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 형식만 갖췄다. 그럼 이거 뭐예요? 자격증? 대여죠. 이건 대여예요. 이거.
그래서 4번, 5번 갖고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5번 쳤죠, 답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 2, 3번에 치신 분들은 뭔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어디다 답을 썼느냐도 중요해요. 이거 그러니까 확실히 체크하고 가야 된다. 그 내가 몰라서 틀렸는가, 스킬이 부족했는가, 이걸 꼭 체크하시고 구분해가지고 스킬 부족하신 분들은 메모를 꼭 해놔야 돼요. 해놨다가 계속 기억을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답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문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1번에 정답 배치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바로 이제 5번 같은 문제는 1번에 정답 치고 갑 풀었어야 됩니다. 갑군에 등록을 한 자가 을군에 개설등록했어요. 그럼 이거 이중록이죠? 네. 이중록은 필취의 1-1. 등록이 취소된다. 그럼 이것도 이제 스킬인데 취소된다란 말을 떴잖아요. 그럼 취소된다란 말이 딱 뜨게 되면 밑줄을 긋고 이게 취소될 수 있는 건지 취소된단지 구분을 꼭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단지 취소하는 건지 구분해갖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등록이 취소된다. 맞죠? 예, 그래서 1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2번 질문입니다. 우리 등록 신청 시 자격증4번 첨부해야 하네요. 안 하죠? 이거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하게 돼 있죠?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첨부해야 하네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서류. 신청 서류. 일단 안 내는 걸로 기억했는데 자격증 4번은 첨부하지 않죠? 이건 안 해요. 다음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첨부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첨부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건축물 대장 첨부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이거 확인 요청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등록을 할 때 실무기록 수료증 4번입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죠? 이거 첨부해야 되잖아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고용할 때, 소공사 고용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첨부해야 하네요. 그거하고 이제 구분해야 돼요. 우리 고용신고 들어갈 때 어떤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단, 피용인,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만약에 외국인이었을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해서 첨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등록 신청할 때는 이걸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용신고할 때는요, 지들이 직접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부분들을 확실히 이제 구분하고 가야 돼요. 그럼 등록 신청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첨부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고용신고할 때는 이걸 첨부하지 않아요. 다만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 4번은 원칙 첨부하는데 왜 원칙이라고 하냐면요.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그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이걸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구분됐어요, 이제? 이런 미묘한 부분을 시험에서 건들면요, 엄청 시험이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기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아보라고 그렇게 냈잖아요. 등록 신청 시에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OX. 등록 신청 시에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OX. X.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욕 나오지. 우리가 이런 거 모를까 봐. 근데 실무교육 수료증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건들잖아요. 그럼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뒤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이걸 첨부하게 돼 있는데 고용신고할 때는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2달 동안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미묘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우리가 구분해버려야 되거든. 이게. 자, 그럼 이거 실무교육 수료증 3번 첨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뭐예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첨부해야 되죠? 그럼 건축물 대장이 지은 건물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다음에 내국인에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죠. 외국인만 첨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첨부할 서류예요. 그래서 일단 물론 중요한 건 자격증 4번을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시험을 어렵게 한다면 이 부분을 건드리죠. 이 부분을. 그래서 어쨌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이제 구분 한번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2번 질문 일단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이거 제가 원래 즐겨 쓰는 질문인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소공이에요. 직원이죠. 이자가
당해 개혁공사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다면 즉시 중개사무소 개설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중속을 푸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직원인자에게는 업무정지 효과가 미치지 않아요. 근데 임원인자에게는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3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질문. 역시 이것도 우리가 연습한 질문이에요. 7일 내 등록증 주란 얘기 있다, 없다? 없다. 등록만 통지하는 거죠.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7일 내 등록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는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첩주게 되어 있죠. 등록증 교부는.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개혁공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게 했어요. 이때도 등록 취소죠, 이거. 그러니까 등록 취소 and 1-1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5번 지문의 의미는 등록 취소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필취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할 수 있다는 지문을 잘 내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다음 6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이제 결격 사유 갖고 나왔는데 지금 결격은 정통으로 결격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를 계속 냈고 이제 오늘은 풀어쓰는 문제 연습입니다. 자, 그럼 갑니다. 기억. 개혁공사가 결격사에 해당한 경우 그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틀렸죠? 오늘 지금 중복되는 지문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받으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 아니죠. 결격사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필요적 등록 취소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 실효는 등록 취소를 당해야 되죠, 일단.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해버려야 되죠. 이거. 그 다음에 개인인 계곡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지문 X예요. 결격에 걸렸다 하더라도 필요적 등록 취소에 걸렸다 하더라도 즉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단 사망해사는 예외예요. 그 즉시 등록의 효력 소멸입니다. 니은지문 폐업기간이 1년인 재등록 개혁공사입니다. 폐업신고 전 이중사무소를 둔 이유로 등록 취소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2년간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이 제한한다. 알아보셨어요?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자가 1년을 쉬고 이중사무소를 놓다가 폐업신고한 다음에 1년을 쉬고 재등록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3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등록 취소 나갈 수 있죠. 그러면 등록 취소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자는 3년에서 폐업기간 1년을 빼주죠. 그러면 이거 1년을 빼주기 때문에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은지문 맞고요. 다음 디귿지문 등록기준 미달이 되게 되면 반드시 결격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지문 맞았고 다음 리을지문입니다. 오늘은 장난을 좀 쳐봤어요. 리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의 벌금액의 선고를 받으면 3년이 결격이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선고유예예요. 선고냐 선고유예냐. 이걸 이제 구분하자고 이게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도 1번을 쓰신 분은 용서가 돼요.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선고유예를 못 봤을 뿐이지. 근데 최근 시험에서 선고유예 계속 물어보고 있죠. 선고유예를 물을 때는 어떻게 묻고 있냐면 징역형의 선고유예라고 물어보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오늘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받기 때문에 이거를 못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벌금형의 선고냐 선고유예냐를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리을지문 역시 이제 틀린 건데 근데 정답을 3번이나 4번이나 5번에 쓰셨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지문이 만만치는 않았는데 어쨌든 정답은 이제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내려갑니다. 또 사례형 문제가 나왔는데 갑군의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혁공사 A와 중개법인 B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지금 중개사무소가 갑군에 있죠. 그러면 갑군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혁공사 A였고 법인이 B였습니다. 갑니다. 1번 지문. A와 B는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고 맞아요? 네. 법인과도 공동 사용이 되죠. 이 경우 A와 B는 공사법령이 정하는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신고서에 A와 B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OX, X. 어디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공동사용신고서란 제도가 있다 없다? 이런 제도 없어요. 없습니다. 서식 자체가 없어요, 이거. 서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신 분은 엄청 이 문제가 어려워졌죠.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그러면 어디다 쓸까? 에라 모르겠다 5번.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이게 근데 뭐 시험에서는 공동사용신고서 가지고 서식에 이게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확정을 하면서 지워버렸는데 그래갖고 우리 이게 공동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항의했냐면 공동사용하는 방법이 좋은 사무소 하나 임차해가지고 A와 B가 여기에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A가 쓰고 있는 사무소에 대고 B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용 가능하죠. 이때 등록 서류 내면서 이전 신고 서류 내면서 뭐만 더 들어오면 된다. 승낙서. 공동사용하는 개공에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공동사용신고제도라는 거는 없다란 얘기죠.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돼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1번에 그래서 이제 정답을 쳤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 분은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웠고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안 나온다. 이게. 그럼 체크하고 통과해버려야 돼요. 바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그럼 5번부터 먼저 보실래요? 시험에서 5번 지문으로 그래도 쓰신 분들은 좀 용서가 됩니다.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임치사유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임치라는 거 아시죠? 임시중개점 설치하면 임치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정상적으로 임시점을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내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라고 안 냅니다. 그렇게 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알고는 가야 되죠. 임치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5번 맞은 거예요. 이거는 맞은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문을 낸 적이 없었어요. 모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냈죠. 아니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내죠. 그래서 어쨌든 5번에 쓰신 분은 용서가 됩니다. 일단. 근데 2번을 보시면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비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거예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갑군에 있는 거죠. 갑군 군수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2번은 맞는 거죠? 틀림없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3번님입니다. 위 2의 경우 B는 최소한 4원의 보증.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럼 다른 분사무소를 둔 바가 없다면 주된 사무소 2억이고 분사무소 한 개소만 둔다면 3억 원 보증 설정 서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보증관계 증서 증명 4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는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전까지 하는 거 아니라고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설치 신고 전이에요. 전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고 다음 4번 지문도 꼭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A와 B 둘 다 이거 중개업에 부수하여 부동산 개발 상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2, 3, 4번은 정답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니까. 그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가 여태까지 푸신 문제 중에 가장 많이 틀렸어요. 근데 3번 문제 제가 조금 의외인데 중개사물 문제 이거를 의외로 많이 틀리셨는데 왜? 광업권? 광업권이 헷갈렸어요? 의외네.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실황권이 모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광업권 왜 안 됩니까? 광업권의 중상 권리가 왜 안 돼요? 그러면 꼭 이렇게 그럼 채굴되지 않은 광물, 미채굴의 광물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럼 이거를 채굴하게 위한 권리예요. 그게 뭐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상하잖아요. 미채굴의 광물은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광업권이 된다. 그럼 어업권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고기 중상물 됩니까? 김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긴장 상태라 이게
이게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데, 아, 광업권 때문에 그러셨구나. 광업재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광물을 체결한 광업권 같은 걸 전부 다 묶어서, 그럼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왜 되는 거냐 하면요. 그건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광업재단인데, 이제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는 광업권도 있겠죠. 그 다음에 광물을 채굴하는 설비들, 기계, 중장비 다 있겠죠. 그럼 기계 같은 거, 광업권 다 안 되잖아요. 이걸로는 단편적으로 중산물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묶어가지고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라 하고 하나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법이 허용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전체가 뭐가 된 거예요? 한 개의 부동산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재단에 속한 개별적인 기계라든가 광업권 모두 중산물이 되지 않아요. 서로 나아가서 여기 건물 토지가 있잖아요. 재단에 속해버린 것들은 독립중산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는 가끔 물어봐요. 재단에 속한 건물이 중산물이 되느냐, 독립화가 되느냐, 이걸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 물론 전국 모의고사는 안 물어봐요. 왜? 누가 분명히 태클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수업할 때는 그 얘기합니다. 공장재단에 속한 건물 있죠. 공장재단에 속한 건물은 독립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낸 거예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재단에 속한 것들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합물로서 일체성이 인정돼요. 하나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광업권 다시는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의외로 그걸 많이 틀리셨고요. 지금 7번 문제를 많이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7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역시 어려워하셨네요. 근데 요즘 사례형 문제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민법 같은 경우는 뭐 가불명적 무까지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가보십니다. 8번 문제. 사무소 명칭과 게시 계속적으로 지금 출제가 돼 있었는데, 1, 2번 지문은 제가 무지하게 즐겨 쓰는 지문이에요. 소공사에 밑줄 긋고 게시하에다 밑줄 그으면 OX, X예요. 개업공인인가사는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소공사는 게시해야 한다, 틀렸어요. 제가 엄청 즐겨 쓰는 점이고, 2번 지문도 사무소의 명칭에 밑줄 긋고 성명을 반드시 표기에 밑줄 그으면 OX, X.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없죠. 근데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고 하면 틀렸다니까요. 근데 시험에서 1, 2번 지문을 냈잖아요. 죽었어요. 이거는 죽었습니다. 연습 안 돼 있으면은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1, 2번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었고, 그 다음 이제 3번 지문. 우리 중개인이죠, 지금. 법제 77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중개인인데, 이분은 5개 광물을 설치하더라도 성명 안 써도 됩니까? 써야 되죠? 이거 중개인을 봐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써야 됩니다. 5개 광물 설치는 성명 표기해야죠. 그래서 3번 지문 틀렸어요. 이거를 갖다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중개인은 이미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고 간판에 이름 써놨겠지. 이런 게 왜 이게? 그래 생각하시는 분 없죠, 이거? 중개인이 사무소 옮겼거든요. 간판 새로 설치합니다. 성명 표기해줘야 되죠? 해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역시 틀렸고, 4번 지문 있잖아요.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쓰면 안 되죠? 썼거든요. 이거 사칭 처벌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명칭 위반이에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나갔어야 되고, 다음 5번 지문입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에 엄청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이행강제금은 우리 과목에서 딱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첫 번째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이행명령 때리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이행명령 나갈 때 몇 개월 기간을 유예해 줍니까? 6개월에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다시 기억해 보세요. 순서를 그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우리 기본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임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농지법에서 나와요. 농지법은 실무에 있죠.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명법에서 나와요. 이행강제임이. 그러면 토지거래가에서 가장 먼저 이행강제임이 뜨니까 여기서는 이행강제임이라는 것은 이행명령 떨어져야 되죠. 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임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행명령 나갑니다. 이때 토지거래가에서는 유예기한을 몇 개월 내의 기간을 정해준다? 3개월이에요. 토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하고 이행명령 3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첫 번째 나왔으니까 이거는 최고 몇 프로? 10% 범위 내에서 10% 범위. 그래갖고 방이 10개, 임대 몇 개? 7개 이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 10%예요. 근데 농지법에서 이행강제임 나거든요.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분해야 되죠. 1년 내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통지 나가요. 처분 통지 나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처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처분 명령 나가죠. 처분 명령 나가는데 처분 명령 나갔습니다. 이때는 유예기간을 몇 개월 정해주냐? 역시 6개월이에요. 이거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2배. 6개월이고 6개월 내 기간을 정하여 처분 명령 나가 떨어지고 여기에 불응했으면 이건 확정금이죠. 매년 농지가액의 몇 프로? 20%예요. 20%가 확정금으로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5년만 맞아버리면 100%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실명법에서는 마지막에 나오는데 실명법 자기 명의로 등기 안 돌렸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 나가죠. 과징금 30% 범위 내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과징금 부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돌렸어요. 이거 그럼 이행강제임 떨어지죠. 몇 프로? 10%. 이건 1차 10% 확정금이에요. 그다음에 과징금은 최고 30% 범위 내에요. 그럼 1차 이행강제금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행강제 몇 프로? 2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왔으니까 종합 1차 10, 2차 20이에요. 그래서 구분해 놓으세요.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잘 묻죠. 토지거래과제 이행강제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농지법 이행강제금 잘 묻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해는 꼭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헷갈리는 부분을 확실히 이제 정리를 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5번 지문 한번 연습해 나가고 연습하는 거예요. 철거명령 불응했거든요. 철거명령 불응했어요. 이행강제금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집행만 있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내려갑니다. 업무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1번 배치했는데, 1번에 쓰시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인개업공사나 중개법인은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경매대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지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든가 취득의 알선, 이것은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고 그냥 할 수 있고,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합니다. 법원에 등록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에 바로 정답 치고 갔어야 된다. 이게. 자, 그러면 역시 1번 정답 나왔고요. 2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경매대상 부동산뿐만 아니고 공매대상, 이거 못 알아보실까봐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라고 감독을 받아. 틀렸죠? 공매는 어디서 한다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죠. 그러니까 공매 대리를 합니다.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3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개업공사. 자, 이자가 누구예요? 중개인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개공이란 표현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개인을 말하죠, 이거. 그래서 중개인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개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아두셔야 되고, 이자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상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틀렸고. 그래서 3번에 치신 분은 반드시 손 들고 반성해야 되고, 4번 지문에도 답 쓰면 안 되잖아요. 중개법인 토지분양 대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절대 답 쓰면 안 돼요. 3, 4번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다음 5번 지문이에요. 개공이 아닌 자 떴잖아요. 아닌 자. 아닌 자는 1-1이죠. 백과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답 쓰면 안 되네요.
그럼 1번을 못 치신 분은 2번에 정답 쓰면 조금 용서가 되는데 3, 4, 5번에 치면 절대 안 되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문제 여러분들 엄청 틀리셨어요 지금. 아니 답을 몇 번을 썼을까? 엄청 궁금하네. 내가 못 보게 하려고 싹 지워버렸구만. 근데 이 문제 어디가 어려웠습니까? 1, 2번 지문에서 헷갈렸어요? 3, 4, 5번에 쓰신 분은 이제 조금 이론이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 4, 5번에 쓰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니까 그 부분 보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 2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는데, 다만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1, 2번 지문은 솔직히 잘 안 물어보는데,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 나아가 공매 업무를 할 때는 전혀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사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만 이제 구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3, 4, 5번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이고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내가 헷갈렸다 하면 이제 정리를 확실히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10번 문제로 역시 또 이제 사례형 출제가 됐는데, 공인인상개업공사에는 소공사 갑과 중개보증 을을 고용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제 개업공사가 A고 소공사가 갑, 보조원이 을이었는데 1번 지문 생각보다 잘 내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고용인에 대해서는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엄청 잘 내고 있는데, 고용신고는 엄계시전이고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하는 거죠. 그러면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내 등록하청에 신고한다. 이거 전자신고할 수도 있죠. 틀렸어요. 그래서 업무개시 전. 다음 2번 지문. 갑과 을은 A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여기에 답 쓰신 분은 없죠. A만 제출 대행할 수 있죠. 을은 못합니다. 자, 갑만 할 수 있고 을은 못한다. 그래 틀렸고, 3번 지문. 갑이 중개보수로 을인으로부터 한도를 초과하여 받았습니다. 그럼 갑은 지금 소공이었죠. 그러면 중개 업무상으로서 보수를 초과하여 받았으니 이자는 자격 정지, 자격정지입니다. 그럼 그를 고용한 A입니다. A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 임치사유대가 업무정지를 지금 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금지 행위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거든요. 소공이 하게 되면 뭐예요? 자격 정지. 개공이 하면 임치죠. 임치 또는 업무정지죠. 그래서 3번 지문이 맞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도를 초과해 보수받았다. 갑은 소공사로서 자격증 처분을 받을 수 있고 A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임치사유가 업무정지 사유라는 거. 또 이제 같이 업무정지를 연습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럼 4번 지문이에요. 갑 또는 을의 공사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A가 양벌균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A는 결격사에 대한 등록 취소한다. 틀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알고 있는 점입니다. 양벌균형에 의한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지문 내려갑니다. A는 갑과 을의 업무상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에 대하여 우리 개공은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죠. 그러나 형사책임, 양벌균형에 의한 벌금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거든요.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지요. 형사책임은 면해버립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해버리면. 그래서 5번 지문 역시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10번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추기는 10분 중에 6분 이상이 맞췄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예. 작년에 소공과 보조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거든요. 책임은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는데 이제 올해는 틀림없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물어볼 거예요. 소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보조원에 대한 설명이다 해가지고 고용신고, 종료신고. 고용신고할 때 서식 기억하라고 그랬죠. 고용신고할 때 어떠한 세로도 첨부하지 않는다. 다음 고용신고와 함께 인장 등록을 소공은 할 수 있다. 알고 있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점 일단 이해만 해두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11번 내려갑니다. 인장 등록. 올해는 저는 이제 실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73이란 말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장이 뜨게 되면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인장 문제가 떴다. 뭐라고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게 스킬이에요, 이거. 이건 여러분들이 인장은 몰라서 틀리질 않아요. 스킬로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법인을 꼭 보라는 얘기예요. 왜? 1번 지문 때문에. 모든 개공이 등록할 인장, 성명 플러스 73이 아니죠.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바로 X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1번 지문처럼 역시 내잖아요. 죽었어요, 이거. 죽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73이 머릿속에 확 박혀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법인을 꼭 구분하면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인장에 대해서는. 자, 그럼 1번 틀렸고 2번 지문에 틀렸다는 거 아시죠? 이걸 저는 지금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바꿔냈는데 등록할 수 있다죠.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냐면요. 시험에서 27회 때인가 그렇게 냈죠. 분삼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시에 따른 그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일단 틀렸는데 어떻게 내냐면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라고 냈어요. OX, X죠. 대표자 보증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2번 지문처럼 내진 않아요. 2번 지문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를 바꿔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지문인데 연습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분삼 사용할 인장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있죠. 법인인감도장, 이게 등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는 꼭 등록해야 된다. 그래 2번 틀렸고 3번 질문입니다. 모든 소공사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기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거 모든 소공사 인장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럼 맞았어요. 근데 모든 임원 사원 인자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OX. X예요.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니까 등록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은 등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3번 질문 모든이 나와도 맞는 수가 있더라. 이게 그게 3번 정답이었고 4번 질문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습니다. 며칠이에요? 7일. 틀렸다는 거 아시고 다음 5번 질문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질문이죠, 이거. 분삼 사용할 인장의 등록 어디다 등록합니까? 주된 사무소죠. 이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인장은 올해 아마도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27, 8, 9에 연타수 출제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 그럼 여기서 빠진 내용이 뭐냐? 인장 등록할 때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가 있죠. 여기다가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맞아요? 인장록 들어갈 때 변경록 들어갈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거 맞습니까? 어렵죠?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 인장은 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서류를 갖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려운다 그랬으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에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개인의 경우는 이제 인장록 신고서로 등록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장록의 방법이. 법인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맞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인감 증명 제출로 가름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의 방법, 개인의 경우는 신고서로 간다. 다음 법인인계획공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법인인감 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래서 그 점도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게 빠져 있고 개공이 인장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모두 뭐예요?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함께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잘 알고 있고. 자, 그럼 12번 휴표 문제로 나갑니다. 매번 출제하는 문제고 휴표 문제는 뜨게 되면 무조건 사전신고라는 걸 명심하라고 그랬죠. 사전신고고 언제나가 나오면 틀렸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언제나 갖고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그랬는데 1번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4월에 휴업을 하고 3월에 휴업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 이거 제가 즐겨 쓰는 질문이라는 거 아시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최초에 4개월 휴업을 하고 연장하여 3개월 들어갑니다. 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나갔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바로 1번 정답이었고 2번 지문은 틀렸다는 거 아셔요? 휴폐업 신고는 전자신고 안 되죠. 근데 기간 변경과 재개 신고는 전자신고 됩니다. 그래 틀렸고 다음 3번 지문. 자, 이제 1번 통과하신 분은 3번에 정답 썼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개업공사가 폐업을 한 경우는 7일 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등록증 반납이 우리가 7일 내에 한 경우 알거든요. 근데요, 폐업 신고, 전자문서 신고 안 됩니다. 왜요? 폐업 신고,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가 안 돼요. 왜 그래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그럼 폐업 신고할 때 이미 반납해버렸죠? 근데 무슨 7일 내 반납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래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7일에 등증 반납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착시를 유도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멈칫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틀렸어요. 그래서 등록증 폐업 신고할 경우에 미리 첨부합니다. 이거는. 다음 4번 지문이에요. 폐업 신고한 자는 10일 내에 사무소에 간판을 철거한다. 역시 이건 기출유무이죠.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맞죠? 지체 없이 해야 되고 10일이 아니고. 그 다음 5번 지문이에요.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계속했어요. 무등록이죠. 뒤에 포상금 신고고발 대상에서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과가 아니죠. 백과가 아니고 3-3이에요. 3년 이하 적도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제재를 잠시 기억해서 하면 휴폐업 신고를 위반했거든요. 기간명령 재개신고 위반했어요. 백과죠. 근데 그 기간 6개월 무단휴업했습니다. 임취.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휴폐업 관련해서는 전자신고 되느냐. 틀림없이 오래 물어볼 거예요.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휴폐업 신고 사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올해 아마 전자문서 신고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하고 있고. 휴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만 기간명령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지난주에 연습했던 것은 휴폐업 신고, 기간명령 재개신고 서식은 동일 서식이라고 그랬죠. 한 서식이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 전속중개계약으로 들어왔는데 토지매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비공개청이었을 때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우리는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확인설명사항과 차이점만 기억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확인설명사항과 차이점이 일단은 4가지. 그러면 권리자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매매의 경우는 공시가 공개해야 되죠.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만 이걸 생략할 수 있고 다음에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그랬죠. 수는 보수고 세는 세금이죠. 갑니다. 그럼 기억에 없는 것은 공개 나가는 거예요. 기억에 없는 것은. 그럼 권리자의 주소문의 인적사항은 X라는 거 쳤죠? X고 공시이익감 공개해야 되나 안 돼? 매매니까. 토지매도 전속이죠 지금. 그러니까 공시이익감 공개 나가야 돼요. 5고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세에 걸렸죠 지금. 다음에 리을은 중개보수 및 산출액이에요. 수에 걸렸죠. 그러면 디귿 리을 XX 나가야 되죠. XX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입니다. 공개해야 되죠.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한다. 그럼 환경조건 공개하는 거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입지조건도 공개해야 되죠. 다 해야 됩니다. 기억이 없는 건 공개한다. 우리가 차이점만 기억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